현 경기도 장학사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2025년부터 완전히 이 고등교육이 급변한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준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또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님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 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그 바탕 위에 자신들의 꿈을 아름답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강사님 목을 지켜주시며 유익한 강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림 교우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김학연 선생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성민교회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강의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5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고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방대한 분량을 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결되는 사이트 안내해 드리고 정보를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고 고교학점제 중심의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고교학점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보면 학생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학부모님 입장에 계신 분들이 학생들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교육의 역할편,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면서 2025년까지 제조업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율이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이나 학업 및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교육체계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출산율의 저하로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 제도도 보면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망한다. 그래서 지금 지방대나 지방사립대, 전문대조차도 존폐 위기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이 정말 학생님들을 모셔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육의 그 현실을 진단을 해보면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 교육의 형태가 문제점이 크게 3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되어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대학교에 갈 학생을 키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의 적성과 취향,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학생이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지나친 성적 경쟁을 유발해서 학교가 소수 상위권 학생의 입시 성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커다란 현수막을 고등학교 건물에 걸어서 대한민국의 무슨 대학을 몇 명 보내고 의대, 치대, 한의대 몇 명 보내고 이거를 또 졸업식 할 때 그 졸업식 안내장 뒷면에도 인쇄를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의 입시 실적을 올렸다 하는 거 광고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아직도 그런 걸 거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일부 사립학교 같은 데서 거는 것 같아요. 국공립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소수 학생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취향과 특기가 다 다른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줄세우기식 성적 경쟁보다 학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별화된 교육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대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의 학력과 학습 의욕 저하로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래서 교육과정과 학교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적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배움터 조성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학령 인구 감소, 그다음 인공지능 시대, 요즘은 그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못 가고 넷플릭스라든지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접하게 되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블랙미러라는 그 시리즈 러시아에서 만든 건데요. 어, 이, 아니, 안드로이드가 러시아에서 만든 거고 블랙미러 시리즈가 이렇게 한 편씩 나눠져서 굉장히 여러 개의 그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직업의 세계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학습 성향이 생깁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코로나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지금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학교 현장의 수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부모님들이 접해보지 않으셨던 온라인 수업이 거의 대세가 되고 교육부에서 4차례나 이 개학 시기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과연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앞당겨서 일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생들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자기주도성과 정체성을 키워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고 책임감과 도덕적 인성을 함양해주고 협동과 공감과 갈등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각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이걸 들어보면 현재 대학교 시스템 아니야? 대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학과를 선택해서 가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한다. 이거 대학교 시스템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대학교의 시스템이 고등학교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모든 고등학교. 그리고 경기도가 혁신학교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자유학기제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고교학점제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나 기타 타시도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라는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 학생은 3년 내내 이 고교학점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학생들이 대학을 2028년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새롭게 바뀐 대학 시스템을 바꾼 입시 제도에 대한 공고가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게 되면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뭐 몇 등에서 몇 등까지 이게 아니에요. 학생이 성취해야 할 과목 성취율이 40% 이상 확보가 되고 출석해야 될 출석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게 되면 이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죠. 자, 그래서 학교는 진로 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책임 교육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학생은 자신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거 좀 짜증나. 선택과 책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마이크 켜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마이크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를 보면 일단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저마다 적성과 취향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진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선택형 교육과정이. 그리고 진로 학습 3당을 통해서 학생이 진로 설계를 하게 되고 학습 계획에 따라 수강 희망 과목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수업 운영은 참여형 수업이나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다양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예요. 한 번 시험을 봐가지고 나온 점수대로 줄 세우기식 평가가 아니고 원래 그 교과목에 학생이 도달해야 될 성취 수준을 정한 다음에 그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고요. 만약에 40% 이하의 성취율을 기록하는 학생은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성취 수준이 40%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졸업을 시키는 제도인 거죠.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을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가 일주일에 3시간이다. 그러면 3단위짜리가 되는 거예요. 수학은 일주일에 5시간이다. 그러면 5단위짜리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제도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졸업제도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 요건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A 학생은 연극 영화 해서 연예계 쪽으로 나가고 싶고 B 학생은 가수가 되고 싶고 C 학생은 과학자가 되고 싶고 D 학생은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고 E 학생은 무용을 하고 싶고 저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다 시간표에 구성을 해서 우리 학교에 그 많은 선생님이 다 와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데요. 주문형 강좌가 생깁니다. 소수의 학생이 예를 들면 제2외국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보통 많이 배우는 게 뭐 일본어, 중국어,
뭐 가끔 있는데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이런 거 배우는 학교인데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아랍어를 배우고 싶거나 우즈베키스탄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5명밖에 없어요. 그런 우즈베키스탄어 배우고 싶은 학생이. 근데 듣고 싶은데 가르칠 전공교과 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 학교는 없는데 B 학교는 그 선생님은 계셔요. 그러면 클러스터 과정으로 공유 캠퍼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수의 학생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면 학교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전공한 사람을 시간 강사로 채용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주문형 강좌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 강사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학생도 원하는 강좌를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중점 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가 서울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체육의 특기를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체육 교과 중점 학교가 있어요. 그 학생을 거기 보내면 학생이 필요한 많은 과목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겠죠. 심화된 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겠고, 또 어떤 학생은 과학에 굉장히 그 흥미를 갖고 그쪽 분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럼 과학교과 중점학교도 있어요. 과학교과 중점, 미술교과 중점, 체육교과 중점, 영어교과 중점, 국제화 중점, 이렇게 학교가 완전히 중점을 둬서 운영해야 할 교과 중점 학교를 교육부 과학시도교육청이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 캠퍼스 개념인데 많은 학교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A 학교에 없는 거 B 학교 가서 배우고 B 학교에 없는 거 C 학교 가서 배우고 전부 다 교육과정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공유 캠퍼스가 이미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강남권에 있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저 강북의 끝자락에 있는 학교에서 해요. 그럼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클러스터에 접속해서 과정을 이수하면 또 학점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교육과정 시범지구가 있어요. 이따 제가 동작 관악 시범지구 보여드릴 텐데 각 시범지구를 서울은 이제 구가 하나의 단위가 되니까 구별로 하고 경기도는 지역별로 해요. 예를 들어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성남시, 용인시 이런 식으로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화된 교육과정이 아니죠. 근데 이미 고교학점제는 시작됐고 앞으로 이 시스템이 단계별로 구축돼서 2025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동시에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자, 공유 캠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리는데요. 우리 학교는 개설이 안 되는데 A 학교에 개설된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하고 여학생이 A 학교로 쫓아가잖아요. B 학교에 가서 나는 프로그래밍을 들어야지 학생 한 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개설한 B 학교로 달려가요. 이게 다 우리 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이 아니어도 전부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지도를 보시면 공유 캠퍼스 및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으로 이거 서울특별시 거예요.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그 설명 자료를 만들었어요. 브로셔를. 거기서 제가 지도를 캡처해 갖고 와서 넣은 건데요. 구별로 이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작 관악은 서울 산정, 미래기술, 수도여고, 과학, 영등포고, 체육. 이게 다 교과 중점 학교를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여기 조금 화면이 좀 흐린데 제가 확대해서 여기 보면 관악구의 공유 캠퍼스, 여기 동작 관악교육지원청이 여기 있고 영등포구는 과학교과 중점, 숭이여고도 과학 중점,
그다음에 수도여고, 사회교과 특성화 중점, 당국고, 소프트웨어 교과 특성화 연구학교, 신림고, 제2외국어 교과 특성화 선도학교, 미림여고도 선도학교고 뭐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자세한 것은 설명대로 탑재해 드리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개설돼서 학생들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듣고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 중점 학교, 아까 말씀드린 사회 국제화 중점, 제2외국어, 기술 융합, 예술 융합, 뭐 체육, 다양한 교과 중점 학교가 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교실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면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교실에 폐차리 붙어 있잖아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해갖고 1학년 끝반까지 쫙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으로 올라가면 2학년 교실 1반부터 끝반까지 쭉 붙어 있고, 3학년 1반부터 끝반까지 붙어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은 없어집니다. 교과 교실제 라인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교과군, 수학 교과군, 사회 교과군, 영어 교과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수학 교과군 교실로 딱 올라갔더니 수학 교과 1 교실에서는 확률과 통계, 수학 교과 2 교실에서는 미적분, 수학 교과 3 교실에서는 뭐 수학 연습, 이런 식으로 교실이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하고 선생님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도 선택 교과별로 찾아가는 교실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걸 보세요. 학교 공간 재구조와 홈베이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외국의 고등학교처럼 자, 학교 담임반은 오전에 와서 출석을 확인하고 종례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어차피 자신의 선택한 교과에 따라서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를 보시면 고등학생들이 홈베이스, 복도 쪽의 공유 공간에서 자신이 필요한 교재나 책을 꺼내서 교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요즘 짓는 학교들은 이렇게 홈베이스, 사물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 개인의 물품을 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교실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설학교 다 이렇게 짓고 있고요. 요즘 리모델링하는 학교도 다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202호 수학 2실. 여기 선생님 이름 써 있죠. 수학 1실, 수학 2실, 수학 3실, 수학 4실 이런 식으로 돼서 학생들은 전부 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교실 배치 사례를 하나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쭉 보면 물리, 생물, 화학, 지학, 지구과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실 해가지고 한 층에 다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실 한쪽에 쫙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홈베이스가 있고요. 사회, 저 맨 위층으로 가면 사회 1실, 2실, 3실, 4실, 사회 미디어실 해가지고 사회교과공 교실이 다 몰려 있죠. 이렇게 한 블럭에 교과공 교실을 다 모아놓고 학생들이 선택 교과에 따라서 교실을 찾아가면서 들을 수 있게. 이거는 한 학교 안에서 교과 교실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이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학교 안에서 개설된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하느냐. 학교 밖에도 전문가에 의해서 배울 곳이 많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봉실학교 이런 거는 학교 밖에 있는 교육기관이에요. 학교 밖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분에게 공부를 한 것조차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경기도의 학생들은 꿈의 대학이라 해서
자신이 그 가고자 하는 학과와 유사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꿈의 대학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는데 대학교에 미리 가서 듣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다 학점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라는 개념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까지 확대되는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으로 굉장히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로드맵을 보시면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생 대상 요구조사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요. 그리고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는 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중에 어떤 교과를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 교육과정 구성을 하고 우리 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교과목은 옆에 어느 학교와 공유 캠퍼스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학생들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전부 조정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학생 수강 신청을 받고 그리고 교원 수급을 조정을 하고 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공동체에 공지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위 학교, 인근 학교, 온라인,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적 학교 문화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다 협력을 필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들으시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이 바뀌고 이렇게 대입 제도도 바뀌어가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정보를 찾아보실 것이고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보 공개된 걸 다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어느 학교에 공부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실과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이 여러 주체별로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 연결돼 있고요. 고교학점제를 그럼 왜 실시하는가? 일단은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학생이 흥미를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진로에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교육이 이제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체제가 확대가 돼서 학교 간 대학 및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단위 학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과정의 운영 범위를 확대해서 학생이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이제 장학사 되기 전에 고등학교에 제가 10년 넘게 고3을 계속 가르쳤었는데요. 고3 교실을 가보면 정말 선생님 제가 수학을 왜 배워야 돼요? 미적분을 왜 해야 되고 제가 물리 왜 배워야 됩니까? 저는 나중에 우리 아빠 사업 물려받아갖고 짜장면 집 할 건데 저는 애플파이 가게를 하나 물려받았는데 저는 그리고 댄서가 될 건데 저 왜 이 수학 시간에 제가 이걸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3 학생의 90%는 수학 포기자, 수포자다. 그러면 그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몇 명밖에 고개를 안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계속 보내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배우는 학생도 힘들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게 학생들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댄서가 되겠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걔는 집안도 어려운 학생인데
걔가 신림동에 와서 수원에서 신림동까지 올라와서 댄스 그 레슨을 받고 가는 신림동에 유명한 댄스 학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신림동 댄스 학원을 가기 위해서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서 댄스 레슨을 받고 학교에 부랴부랴 오는데 거의 걔는 밤을 새다시피 하는 거죠.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공부 시간 내내 잠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잔다고 또 야단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부탁드렸죠. 걔는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진로를 가지내고 밤새 아르바이트하고 레슨비 벌어가면서 다니는 애니까 아이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애가 다시 보이는 거죠. 걔는 전문대를 가서요. 자기가 댄스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종 이벤트나 행사장 같은데 팀을 이끌고 가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중점 학교가 있다니까요. 예체능 중점 학교. 이런 걸 만들면 얼마나 걔가 신나고 즐겁게 공부하겠어요. 심화 과정까지 다 배우고 레슨비 따로 낼 필요 없이 전문 강사 교육청에서 강사비 다 돼가지고 학교에 초빙해서 학생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획일화된 줄 세우기식 그러한 서열식 평가가 아닌 학생의 성취 기준을 설정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공부하는 종속되는 그런 학생으로 삼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해나 하나요? 이러한 그 궁금증이 있죠. 우리 옛날에 그 교실에 보면 시간표가 교실 앞이든 뒤든 붙어 있잖아요. 그 반 학생 모두가 똑같이 듣는 시간표. 요즘은 그런 시간표 붙일 수 없습니다. 한 반 학생들이 듣는 선택 교과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저마다 찾아가는 교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각 교육청마다 시도 교육청마다 승인해둔 교과목을 갖다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걸 가르칠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주변의 학교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온라인 클러스터, 공유 캠퍼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수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는 학기 초에 이제 하시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고 싶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가받고 승인을 받은 교과목 1000개가 넘는 교과목을 가지고 별도의 승인 없이도 개설하고 편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강 시간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이 일부 공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1교시나 7교시에 공강을 배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배정해서 자율활동으로 운영하게도 됩니다. 지금 하나의 사례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광명에 2019년도에 고교학점제 이미 연구 선도학교가 90%가 넘어섰어요. 교과 중점 63.6%가 광명시의 학교가 했었고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교도 63% 이상 소인수 주문형 강좌 운영교가 33과목을 소인수 주문형 강좌 학생 5명이 가르쳐주세요. 7명이 가르쳐주세요. 그래도 다 개설했었어요. 이렇게 이미 2019년부터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과학 중점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 또 여기 뭐 국제화 중점 예술 외국어 융합 중점 뭐 굉장히 많죠. 또 요거는 부천의 사례 거의 뭐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은 100%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80%가 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다해지고 지도 교과목 수가 증가합니다. 특히 사회교과군이나 과학교과군 선생님들은 교과목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물리적 여건이 부족하게 됩니다. 교실이나 공강실. 그래서 요즘 이제 학생 수로 줄어들고 유휴 공간을 이러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실 재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방안, 다양한 학부모 연수나 홍보, 그다음에 리플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고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저희 성림교회도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 중에 소수의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듣고 있더라도 이러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몇 분이 갖게 되면 마중물이 돼서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옆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이런 거를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끝마치게 되면 우리 성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강의 자료가 공유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하면 이해를 돕는 데 많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근데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의 변형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확산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5만 명이 넘었다고 나오는데 연일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교육부는 앞으로 향후 등교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2월 7일 날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대응 체계에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일일이 그렇게 대응을 교육청에 묻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2년간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교육 활동도 대응 체계를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코로나 확산 현황을 고려해서 이제는 학교에서 자체 대응에 그 재량권을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사 운영 자율권부장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급속한 확산에 대비한 학교 업무 연속성 계획 BCP 사전 수립을 한 다음에 이 BCP가 위기 상황에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이미 공문이 시행됐고요. 여기 보시면 지표를 토대로 학사 운영 유형을 결정해라. 지표 1과 2를 줬죠. 지표 1, 학교 안에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가 지표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전교생이 1000명이면 3%면 몇 명입니까? 30명이죠. 확진자 30명, 3%, 1000명을 기준으로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표 2가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학생 비율이 15%. 그러면 전교생이 1000명이면 150명. 이게 지표 1과 2예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자 이렇게 유형 1번 지표 1, 지표 2가 모두 기준 이하다. 전교생 등교 정상 교육 활동하는 거예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확진자가 한 반에 한 명이라도 발생하거나 뭐 전교에 뭐 한 확진자 한 몇 명 나와봐요. 학교 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표 1이 확진자 3%, 지표 2가 격리자 15%잖아요. 이거가 모두 기준 이하다. 그러면 정상 교육활동 하게 했어요. 그 다음 유형 2. 전체 등교와 교육활동 제한을 병행하는 거는 뭐냐면 지표 1이 기준 초과되는 지표 1이나 이 중에 하나가 기준 초과됐을 경우 한 가지만 그러면 전 학생이 등교하고 교육활동의 일부 제한을 하는 거죠. 일부. 교과 비교가 일부 제한. 그 다음에 유형 3은 일부 등교 플러스 일부 원격 수업인데 지표 1과 2가 모두 기준 초과했다. 그러면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1학년에 확진자가 10명 발생했는데 2, 3학년은 확진자가 없어요. 그러면 1학년은 원격 수업을 전환하면 2, 3학년은 그냥 등교하고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원격 수업이다. 이거는 유형 1에서 3의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
농산어촌학교도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서울형 고교학점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워크시트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거 지금 이 자료는 이제 내리고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탕화면이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띄워서.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중학생을 위한 미리 보는 서울형 고교학점제 워크북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 교육감님이 한 말씀 하시는 장면 보이고, 자, 요거 워크북을 이제 보시면, 나의 진로 탐색하기에서 중학생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이렇게 워크북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미리 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 고등학교 생활 이런 게 달라져요. 같은 반이라도 학생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교실 이동 수업이 많아요. 과목 선택에 신중해야 해요. 친구 따라 대학 간다? 이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는 1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간표. 자, 지금 이제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 그래서 누구나 공통으로 배워야 해요. 이제 학교마다 체육이나 예술에서 선택하는 게 좀 틀리지만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워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는 2, 3학년 과정에서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공통 교과목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선택 교과에 대한 설명회 같은 걸 1학년 때 다 듣고 그리고 학생들이 고2, 고3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서 구성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 교과도 일반 선택 교과가 있고 진로 선택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문 사회 계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일반 선택해서 세계사와 윤리와 사상을 들었다면 진로 선택에서 나는 고전과 윤리를 심화 선택으로 더 들어야 되겠다. 이게 학생들이 다 오른쪽 왼쪽에 전부 다 선택 교과인데 이런 거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시간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마다 교과목이 틀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3학년에 보면 여기 보면 사회교과군에 여러 교과가 있고 과학교과군도 여러 교과가 있죠. 이 중에서 여기 지금 박스 친 이 중에서 15학점을 학생이 이수를 할 생각이고 5과목을 선택하면 15학점이 된다. 과목별로 뭐 주당 3학점짜리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여기서 골라서 담는 거예요. 자기 바구니에. 그래서 자신의 시간표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닐 학교에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다면 공유 캠퍼스를 통해서 찾아가면 돼요. 여기 아까 제가 지도에 넣어놨던 이게 여기 나오죠. 워크북에. 공유 캠퍼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유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드맵이 여기 설명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의 학과 탐색에 관련된 정보도 잘 나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인문계열에 이런 게 있고,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술체육계열, 교육계열, 융복합계열.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학과가 이렇다면 제시된 다양한 교과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를 선택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일반 선택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에 선택할 수 있는 다 선택 교과가 이렇게 분야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공학 계열도 있고 융복합 계열도 있고 굉장히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예술체육 계열, 사회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교과목 제목이에요. 제목.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교과목이 더 많아요. 1000개도 넘는다니까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죠. 교과목이 딱 몇 개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이런 거를 다양하게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를 다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강좌를 열어주세요 하고 그 소인수 중점 강좌 개설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그거를 또 강좌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의 수시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놨어요. 워크북에 보면 아시겠지만 수시와 정시는 지금 수시가 수능을 보기 전에 원서를 내죠. 수시는 주로 3학년 1학기 시험을 마치면 선생님들과 상담이 들어가고 컨설팅을 해서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에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누고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한 정시 전형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은 그야말로 교과, 학업 성적, 내신 성적만 갖고 대학 가는 수시 전형이에요. 이건 진짜 공부 탑 클래스로 잘하는 애들. 그런데 나는 스펙이 별로 없어. 공부에서 성적은 좋은데 다양한 활동을 못했어. 그런 학생들은 이걸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학업 성적이 완전히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많은 활동을 했어. 비교과 활동을 했어. 나는 환경 분야로 가고 싶은데 환경 동아리 회장도 했고 환경 관련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무슨 프로젝트 활동도 했고 그런 걸로 학교생활기록부 또 환경 관련 교과목도 심화 과목까지 다 들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종합 구성을 해서 학교에 원서를 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은 아시겠지만 논술을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대입 수시 전형이고요.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주로 예체능 활동을 하는 특기를 키우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이런 수시 전형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원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시험은 수능 시험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논술 위주 전형 같은 거, 실기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아시다시피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2024년 수능 출제 범위 현재 고1 대상 이런 미리미리 고지를 해줘요. 학생들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볼 2024년 수능 출제 범위가 나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노란색 셀로 표시된 거는 절대평가 적용 과목입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아시죠? 상대평가는 시험 본 학생들을 제일 잘 본 학생부터 시험 성적이 제일 안 좋은 학생까지 줄 세우기를 해서 퍼센트로 등급을 9등급까지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4% 이내에 드는 학생은 1등급, 상위 누적 11%, 1등급을 초과하고 11% 범위 안에 드는 학생은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9등급까지 쭉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는 뭐냐? 지금 노란색은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이거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를 점수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 89점 이하면 2등급. 그 범위 안에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10만 명인데 9만 명이 90점 이상이다. 다 걔네들 다 1등급인 거예요. 절대평가로 하면. 그런데 상대평가로 하면 10만 명을 1등부터 10만 등까지 줄 세운 다음에 어찌됐건 위에서부터 퍼센트로 잘라서 매기는 게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나 한국사나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의 점수가 도달하면 그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여기 특히 한국사 보면 한국사는 필수기 때문에 응시를 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안 나옵니다. 필수 응시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렇게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들의 대입의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중학생을 위한 미리 보는 서울형 고교 학점제 워크북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꼼꼼하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굉장히 시간이 1시간 범위 안에서 촉박하게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느라고 설명을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자료실 같은 데 들어가 보셔도 많이 볼 수 있고 혹시 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경기도 교육청 들어가셔갖고 통합자료실 들어가시면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종합계획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교학점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 걔네들이 그 고등학교 갈 그 시점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동시 시행이고요. 지금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 공유 캠퍼스 지도라든지 그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도 이미 고교학점제 일부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의 방식과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가져오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여기에 생각의 중심을 맞추시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고등학교 교육에 대응하고 내 진로를 어떻게 고민하고 구성해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새로운 고민, 즐거운 고민, 내 미래를 내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겠다.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앞으로 학교에서 시행될 텐데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이 강의 내용 중에서 귀담아 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고
지금 처음 접하는 건데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 흐름만이라도 이해하셨다면은 오늘 강의는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고등부를 통해서 혹시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신 분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몇 분만 질문을 받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또 계속 가니까요. 추후에 그 Q&A를 통해서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꼭 지금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종료해도 될까요? 네, 그럼 나가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